강남 백화점 지하주차장. 겨울밤 11시. 한 남자가 청소 카트 옆 쌍둥이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남자의 시선이 아이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은 가죽 팔찌. 가죽끈을 2번 꼬아 십자로 교차시킨 독특한 매듭이었죠.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트 뒤에는 청소복 입은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진우, 32살.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강남의 사무실. 통유리 창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억짜리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진우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싫었어요.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진우는 어둠 속 소파에 앉았습니다. 5년째 이런 집이었죠. 냉장고에는 배달 음식만 가득했습니다. 연락처는 500명이 넘지만 전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싫었습니다. 5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복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죠.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복도 저편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왜 아무 말도 안 해? 정말 그런 거야? 침묵.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손목에 가죽 팔찌를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다시 돌아갔지만 팔찌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우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만 했죠. 회사는 커졌고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손목에 가죽 팔찌. 5년 전 자신이 던진 것과 똑같은 매듭이었죠. 진우는 차 안에서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진우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도 홀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청소 카트 뒤 좁은 복도. 탈의실 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 얼굴이 창백했죠. 서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예전의 통통한 볼은 사라졌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입술은 바짝 갈라져 있었어요. 진우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서윤을 들것에 실었죠.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렴에 심한 영양실조예요. 극심한 과로로 면역력이 바닥입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은 입원해야 합니다. 병실. 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서윤을 보았습니다. 링거를 맞은 채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잠시 후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리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우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왜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내가 쓰러져서. 그래서 왜 여기 있냐고요? 서윤은 링거 바늘을 빼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손대지 마세요. 당신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신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길래. 남이죠.
5년 전에 이미 남이 됐잖아요. 서유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버텼어요. 아이들 어디 있어요? 복도에. 데려와야 해요. 서윤이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진우가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저 아이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묻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죠. 아이들이 뭐요? 아니, 아무것도. 서유는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죠. 진실이 무서웠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무너질까봐. 복도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서유는 저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호와 지민. 아저씨.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랑 밥 먹으러 갈래?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병원 근처 분식집. 진우는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자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멈추지 않았죠. 천천히 먹어. 진우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에 가죽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팔찌 어디서 났어?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언제? 우리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우는 팔찌를 자세히 봤습니다. 가죽끈을 2번 꼬아 십자로 교차시킨 매듭. 틀림없었어요. 5년 전 서윤이 만든 그 방식이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우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호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 친구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엄마 친구 없는데 우리밖에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는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원래부터요. 원래부터.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없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응. 또 배고프면 말해. 진짜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따뜻함.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이 들면 안 될 것 같았죠. 진우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아저씨, 또 와요? 응, 또 올게.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저 팔찌, 저 아이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날 밤, 진우는 백화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중년 남자가 불렀습니다. 백화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김선우 시설관리 팀장입니다. 네. 저기, 그 엄마 말인데요. 쓰러진 날도 아이들 밥부터 챙기더라고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선우가 앞장섰습니다. 폐쇄된 문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입니다. 오래된 휴게실이었습니다. 낡은 의자들, 벗겨진 페인트. 저 엄마랑 아이들이 여기서 지냈어요. 2년 넘게요. 구석에 낡은 담요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엔 여기서 잤어요. 탁자 위에는 도시락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밥 먹였어요. 몰래요. 벽에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었죠. 진우가 다가갔습니다. 크레용 그림, 엄마 한 명, 아이 둘, 그리고 빈 공간. 아빠 자리예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물어봤대요. 아빠는 언제 오냐고. 근데 엄마는 대답 안 했대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다 혼자서요? 네. 2년 넘게 하루에 서너 군데 일했대요. 선우가 세면대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걸레 빨던 곳이에요. 쓰러지기 직전에요. 진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들 회장님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요. 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구했잖아요. 애들 마음은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 빈 아빠 자리, 5년 동안 혼자 버틴 서윤, 그리고 저 팔찌. 설마, 정말?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5년 동안의 분노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서윤이 다니던 미술학원, 갑작스런 폐쇄. 진우는 당시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학원 고발 문서, 언론 자료, 투자 서류들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발 자료가 유출된 시점, 정확히 투자 파트너 정민석이 지분 확대를 요구하던 때였죠. 진우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정민석? 5년 전 투자 파트너, 지금은 경쟁사 대표. 전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정민석이 학원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언론 제보자도 정민석의 지인이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진우는 당시 학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5년 전. 학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한서윤 선생 때문에 학원이 문제 생길 거라고. 증거도 갖고 왔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학원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민석이었어요. 선택지를 주셨죠. 한 선생을 자르거나 학원이 무너지거나. 서윤 선생은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가셨어요. 진우는 다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혼 담당 변호사였죠. 위자료 5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체 기록이 취소되어 있네요. 누가 취소했습니까? 정민석이라는 분이. 회장님 대리인이라고 했는데요.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민석의 계략이었습니다. 학원 고발, 서윤의 실직, 위자료 가로채기, 전부 목적은 단 하나. 결혼한 대표를 약점으로 만들어 경영권 탈취. 진우는 차 안에 앉아 서류를 봤습니다. 서윤은 모든 압박을 혼자 견뎠습니다. 진우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먼저 이혼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침묵을 배신으로 오해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서윤을 원망했습니다. 배신자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정민석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출생 기록 사본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죠. 생년월일, 이혼 신고일 3주 후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병원 진료 기록, 이혼 직전 한 달간 산부인과 기록이 있었어요.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진실이. 그날 저녁, 진우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 아이들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혼냈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왜? 친구 때렸대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지민이 놀렸거든요. 형아가 날 지켜줬어요. 지민이 웃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모습 따뜻했어요. 엄마는 언제 나와요? 곧 나오실 거야. 그럼 아저씨도 같이 있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맨날 혼자 밥 먹어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식사 후 진우는 김선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더 아는 게 있습니까?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엄마 2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아이들은요? 혼자 있었어요. 유치원 끝나면 백화점 구석에서 기다렸어요. 엄마 일 끝날 때까지요.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번은 아이 하나가 열이 많이 났어요. 근데 병원 안 갔어요.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더라고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병원비 아껴야 한대요. 선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아이들 아빠한테 연락하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아빠는 없다고. 원래부터 없었다고. 진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생 기록과 검사 동의서가 놓여 있었어요. 서명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진우는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면,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검사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결과를 받는 날, 진우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검사 결과 나온대. 서윤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굳이 안 봐도 돼요. 진우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봐야겠어. 그래야 도망 안 칠 것 같아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99.99% 일치. 진우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 말 하나로 서윤의 5년이 무너졌습니다. 서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으면 당신은 버텼을까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했으면 당신은 나를 믿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버릴까 봐서.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아이들이 병실 앞 복도에서 잠들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저씨가 늦었어.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 가요? 진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는 도망 안 가.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진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다음 날, 진우는 정민석을 만났습니다.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이미 주주들 표는 정리됐어. 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서윤을 이용한 거죠? 내 약점을 만들려고. 약점? 넌 스스로 약점이 됐어. 가족 운운하면서. 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제가 도망친 게 약점이었어요. 5년 전에도 지금도. 며칠 후 이사회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철회, 대표직 축소. 진우는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가족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겠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람 곁에 남겠습니다. 진우는 정민석의 비리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도 함께 인정했어요. 정민석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회복했습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필요한 것은 안정된 환경과 지속적인 치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이었죠. 진우는 선택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했어요. 회사 대표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사로만 남았죠. 그리고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저녁, 진우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국이 짜기도 하고 반찬이 타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밥 됐다. 진우가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으로 뛰어왔어요. 오늘은 뭐예요? 김치찌개. 우와.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지민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안 늦네. 진우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도 내일도 안 늦을게.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죠. 아이들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행복해서. 그날 밤 집 앞에 누군가 자전거 2대를 놓고 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발견했어요. 아빠, 자전거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김선우. 진우는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여자가 차 안에 앉아 그 집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와 서윤, 그리고 지호와 지민. 5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은 가족.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가족에게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